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수학연구소의 수신쌤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 단원이 오늘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8번 그리고 9번 두 개 이제 딱 풀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기다리던 조합, combination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매우 또 할만한 단원이 또 조합이에요. 응? 조합이 어려워요. 뭐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응? 아시겠나요? 자, 좋습니다. 바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갑니다. 자, 고액가의 확률 통계. 자, 갑니다. 8번 문제를 딱 보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래로 이루어진 도로망에서 A에서 B로 누가 갑은, 그 다음에 을은 B에서 A로 최단 거리를 택하여 동시에 같은 속력이 일어나. 이거 밑줄 치세요.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이동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자, 어쨌든 근데 이때 갑을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 각각 B, A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문제가 어려워 보여. 쉽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차근차근 하나씩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그림.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B가 있는데 이 A와 B가 여기 이제 갑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 이제 을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간에. 근데 이게 도로망이거든요, 지금. 근데 A가 여기서 탕탕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해서 최단 거리를 통해서 이 A가 아니고 갑이 A에서 B로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을은 B에서 뭐 탕탕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해서 A로 지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과 을이 오는데 서로 간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가자. 근데 여기서 탁 만나버렸어. 야, 이런 거는 안 되잖아. 왜? 문제 다시 한번 볼래요? 문제 보면은 지금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여기 밑줄 치시고 서로 안 만나고 각자의 목적지인 갑은 A에서 B로 그리고 을은 B에서 A로 가는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예습을 아마 하셨으면 혹시 밑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그러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얘는 그냥 밑에 있는 해설 보지 않고 딱 봤을 때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쵸? 너무 어려워. 어떻게 풀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자, 이게 서로 만나지 않고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안 만나고 가야 돼?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A가 일로 싹 갔어. 일로 이렇게 싹 갔어. 그러면 B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야, 이게 너무 많잖아. 그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 아니면 뭐 B는 봐봐요. A가 일로 가면은 뭐 B는 일로 가고 한 칸씩 서로 같은 속력이랬으니까 일로 가고, 얘가 올라갔을 때 얘는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피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카운팅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 때, 자, 서로 만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하기 힘들 때는 항상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전체 경우 수에서, 그렇죠? 차라리 빼자. 뭐를? 만나는 경우를 빼버리면 그게 바로 만나지 않는 경우지 않겠니? 라는 거죠. 와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this is 감이에요. feel이 와요. 이렇게 feel. 차라리 전체 경우 수를 구해서 거기서 만나는 경우를 한 번씩 다 빼버리자.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만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도 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구해볼게요. 자, 전체 경우 수는 얼마냐? 일단 여기서 이제 갑이 A에서 B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얼마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3번, 그 다음에 위로 3번 가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 수죠. 즉 6팩토리알 나누기,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 3팩 얘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20까지입니다. 20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 안 되나? 안 되나?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륵 날아가고, 여기 3의 1은 이렇게 없어져서 결국 5, 4, 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가? 갑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20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도 B에서 A까지 오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갑이 A에서 B까지 가는 20가지 중에서 만약에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치면
을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수 똑같이 20가지거든요. 그 20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일로 가고 을은 일로 오는 거니까 가고 오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가 서로 어떻게 돼? 곱해져야 돼요. 따라서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다? 20가지다. 20 곱하기 20가지, 즉 400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알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나는 경우. 어디서 만나는데? 근데 여기서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땡. 못 만나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못 만나요. 여기도 못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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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못 만나요. 오직 갑과 을이 만날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요.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 이 딱 네 군데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캐치하지 못하면 이 문제 풀기 힘들어요. 왜요? 왜 여기서만 만나요? 여기를 제가 이름을 쓸게요. 여기를 P지점, 여기는 Q지점, 여기는 R지점, 여기는 L 이렇게 쓸게요. 이 PQR의 이 네 지점 외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갑과 을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막 예를 들어서 갑이 여기서 한 칸 갈 때 을도 여기서 여기 한 칸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여기 땅 했어. 그러면 드르르르 왔어. 만나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나려면 우리 훅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못 만나잖아. 뭐 벤 존슨도 아니고 누구야? 벤 존슨 아시나요? 칼 루이스도 아니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우샤인 볼트인가? 얘가 여기서 만나려면 한 칸 가는데 훅 그렇게 와야 되는데 안 되죠. 똑같은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놈을 PQRL 요 놈을 이렇게 싹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여기서 일로 가려면 하나, 둘, 세 칸 가야 되고 여기도 하나, 둘, 세 칸 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같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딱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서 만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여기서 만날 수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이거구나.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오직 PQR에 이렇게 4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점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얘를 캐치하지 못하시면 이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강조하죠.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학원 강의도 같이 듣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선생님 수학원 너무 쉬워요. 하지만 확률 통계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수능. 그죠? 수능은 결국 내신도 다 때려잡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습하실 때 밑에 있는 해설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뒤에 있는 해설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미리 그냥 한번 풀어보고 이런 문제를 푸는구나. 근데 왜 답이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 해야지. 해설 보고 들어오시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랑 약속하세요. 해설 절대 보지 않기로. 알겠죠?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럼 전체 경우수 이제 400인데, 그럼 이제 만나는 경우, 자, PQ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R에서 만나는 경우를 이제 다 셀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얘가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P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나 L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나 같겠죠. 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갑과 을이 어디서 P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는 경우. 맞죠? 그죠? 얘는 딱 하나밖에. 딱 하나. only one. 선생님 그러면은 얘 P에서 만나는 경우는 하나니까 L에서 만나는 경우는 하나네요. 그래서 여기는 2가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P에서 만나는 경우 하나, L에서 만나는 경우 어차피 같을 때니까 여기 곱하기 해주시면 되고 이제 자 Q에서 만나는 경우를 이제 세봐야 되는데 자 갑이 Q로 오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면 이거는 세는 게 더 빠릅니다. 보세요. 하나, 둘, 3가지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지금? 갑이 A에서 Q로 오는 경우 수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을도 여기 B에서 Q로 오는 경우가 세는 게 더 빨라. 하나, 둘, 3가지. 이거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갑이 결국 이 3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을이 이 B에서 여기 Q까지 오는 3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면 만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따라서 얘는 몇 가지다? 3 곱하기 3이다. 갑이 A에서 Q까지 오고 B는 B에서 Q까지 오고 선생님 됐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2 해주면 되네요. 왜? Q나 R이랑 똑같을 때니까요. 땡 이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생긴 게 뭐냐면요. 갑이 A에서 Q까지 오고 을이 B에서 Q까지 오는 것만 해서 여기서 만나는 경우만 됐죠. 만나고 끝나나요 우리? 어떻게 돼야 돼? 만나고서 각각 A, B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다시 갑은 Q에서 B까지 가야 되죠. 그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이해되시나요? 을도 B에서 Q까지 온 다음에 Q에서 다시 A까지 가요. 그 경우가 또 3가지가 있어. 따라서 여기다가 또 곱하기 3 곱하기 3. 가고니까 얘가 다 곱해져야 돼요.
즉 이쪽은 81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81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얼마야? 162가 될 거고 여긴 2가지가 돼서 답은 몇 가지? 164가지가 아니고 전체 경우수 400에서 요 400에서 100 얼마? 60 얼마? 4를 빼주니까 답은 얼마다? 236이다. 236. 답이 맞나요? 맞네요. 어렵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지금 문제가. 이런 어떻게 풀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확률 단원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고2, 고3 친구들 지금 저한테 수업 듣고 있는 고3 그 선배들도 보면은 확률이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토시 하나만 살짝 바뀌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반드시 좀 같이 풀어주셔야 된다. 아시겠나요? 이해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에서. 자, 이게 아마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일 겁니다. 이거 수능 기출 문제일 텐데. 자, 문제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산책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B 지점에 도착한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단, 원이 표시된 점은 원과 직사각형 또는 원과 원의 접점을 나타냅니다. 뭔 말이야? 산책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뭐야, 문제가.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B로 가는 건데, 여기가 이제 스타트,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 B로 가는데, 야, 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십시오. 단 어떻게 가야 돼? 최단 경로로 가라, 이겁니다. 와, 이거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다 길이란 거예요, 이게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거 어떻게 풀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좀 꼬아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얘네들을 전부 다 왜 굳이 곡선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하면 안 되나? 맞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다 직선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직선으로 바꿔도 어차피 문제는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구나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결국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이 복잡한 이 곡선의 모습은 딱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야,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야. 너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지 않을래? 이겁니다. 끝났네. 이거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쪽에서 제가 이제 그 최단 경로 찾는 거에서 좀 많이 훼손된 경우의 수죠. 기억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검문소 설치한다 그랬죠. 검문소. 얘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커팅해 주면 될 거고 그 검문소는 어디를 잡을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저는 어디를 잡을 거냐면 여기와 여기를 잡을 거예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쵸? 이게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P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Q 지점이라고 하면 A에서 P 간 다음에 P에서 B 가거나 A에서 Q 간 다음에 Q에서 B 가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을 절대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P 무조건 지나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Q 무조건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답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끝났네 그러면. 끝났다. 자, 이제 풀고 이제 집에 갑시다가 아니고 이제 조합도 풀어야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자, A에서 어디로 가고 자, P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로 가는 경우. 이 경우부터 먼저 세볼게요. 자, 선생님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 얘는 이쪽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잖아요. 결국은 뭐다? 4팩 나누기 3팩인데 얘는 세는 게 사실은 더 빠릅니다. 세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얘는 하나, 얘는 둘, 셋, 몇 가지? 네 가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수는 네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선생님 그럼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요?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이것도 세는 게 더 빨라요 사실은.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다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4팩 나누기 2팩이거든요. 여기가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4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원래 경우는 4팩 나누기 2팩인데 요게 없으니까 여기로 가는 경우수 하나를 빼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뭐 굳이 그러냐 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얘는 4, 5, 20까지. 이렇게 해서 세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여기다 막 숫자 이렇게 출발시켜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해도 되는데 이게 더 빠르다니까요. 가장 빠른 느낌으로 가자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뭐냐? 이번엔 A에서 어디를 지나서 Q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B로 가는 경우 얘를 또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A에서 Q로 가는 경우도 얘도 똑같네요.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결국은 모습을 잘 보세요.
요 모습이 여기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쭉쭉쭉 하면 요 부분의 모습과 요 부분의 모습이 툭툭 하면은 비슷하잖아. 결국 몇 가지? 5가지다. 물론 직접 세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도 5가지다. 끝났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어디서?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된다.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이것도 세면 되네. 하나, 둘, 셋, 몇 가지? 넷. 아, 여기서 B까지 가는 것도 또 4가지다. 따라서 얘도 몇 가지다? 20가지다. 아, 이거 다 더하니까 답은 몇 가지? 40가지. 그래서 정답 40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지만 않고 정확히 좀 처리만 해주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알았죠? 자, 이제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건 뭐예요? 순열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합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원래 순서로 따지면 조합이 원래 먼저예요. 원래는 왜 그러냐면, 자, 조합이 뭐냐? 자, 지금 수업 들어간 겁니다. 순열 끝났어요.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조합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조합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예요. 뽑는 거. 순열은 뭐예요? 순열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이게 순열이죠. 그러니까 조합은 그냥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고, 순열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죠. 그럼 얘가 더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원래 조합을 먼저 배워야 되죠. 그리고 나서 순열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순열을 먼저 배웠어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그렇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조합이 표현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사실은 순열 이후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순열은 여기 보세요. NPR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N 팩토리알 나누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R명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일단 N명을 다 배열하고 N명 중에서 R명 뽑았어. 그럼 나머지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몇 명이에요? N 마이너스 R 팩토리알이잖아요. 그쵸? N 마이너스 R명이잖아요. 야, 니들도 줄 섰냐? 니들 줄 쓴 거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나눠준 거거든요. 그쵸? 이해되시죠, 지금?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건데, 조합은 뭐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뽑아 놓기만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5P3 이래버리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리가 3가지가 있다고. 야,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 손들어. 저요 해서 5명. 그 다음 4명, 3명. 얘는 다 곱해버리니까 얘는 60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 뭐냐면 5팩토리아 5명 일단 다 줄 세우고, 그쵸? 5명을 다 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을 뽑았다고 치면 4, 5. 자기들도 나와서 줄 섰을 거 아니야. 니들은 왜 섰니? 미안한데 니들은 빠꾸 시켜서 그냥 나누기 2팩토리얼 해서 얘는 5, 4, 3, 2, 1 해서 여기는 2, 1에서 없어지고 해서 5, 4, 3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게 좀 생각보다 처음엔 좀 어려워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예요. 순열은 배열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조합이 왜 나중에 배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조합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ombination이라고 합니다. combination 뭐라고요? combination.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 그래서 얘를 N combination R, NCR 이렇게 하면 야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N permutation NPR 나누기 R 팩토리알입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자, 이게 바로 조합의 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왼쪽은 뭐라고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랬죠.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을 한번 잘 보세요. NPR은 뭐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걔네들 순서대로 줄 서. R명 니들 줄 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합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할 거지 줄은 안 세울 거잖아. 근데 좌측은 줄을 안 세울 건데 우측은 이미 얘만 보세요. 분자만 보면 이미 줄 세웠죠. 그렇잖아요. 야, 니들 왜 줄 섰어?
니들이 줄 서, 알명이 나왔어? 니들 알명 왜 줄 섰니? 니들 줄 세운 거 다 하나로 볼 거야. 니들 몇 번 줄 섰어? 5명 나왔어? 그럼 5명이 껴서 줄 설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팩이야? 5팩토리알이야? 그래? 그럼 걔로 나눠. R팩토리알 나눠.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시. 뭐냐면, 순열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니들 줄 서. 이렇게 되는 거면, 조합은 뭐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운 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 야, 니들 5명이서 뒤죽박죽한 거 다 하나로 볼 거야. 그래서 니들 중복된 거, 뭐야, 2명이서 나왔으면 니들끼리 자리 바꾼 거 있을 거냐? 어차피 다 같은 경우로 볼 거야. 왜? 우리 조합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냥 뽑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걔를 R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러면 좀 간단해지죠? 자, 조합은 N명 중 R명을 뽑기만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조합은 뭐다? 순열을 먼저 한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한 후 그리고 다시 원위치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순열한 다음에 걔를 원위치 시켜 놓으면 걔가 뭐가 된다? 조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표현으로는 얘가 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조합은 순열을 먼저 한 다음에 가는 거니까 사실은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 다음에 조합을 배우게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조합 먼저 배우지 뭐. N명 중에서 R명 뽑는 거. 이게 더 쉽네.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조합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걔네들 뭐하나 다시 원위치 시킨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컨비네이션. 자, N 컨비네이션 R. 자, 읽기를 어떻게 읽냐면 NCR 혹은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읽는데, 자,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한 건 뭐냐?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 걔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거다 이거고, 자, 요 분자만 다시 한번 써보면 이 분자 부분만 R팩토리알 분의 1이 하나 딱 하고 여기에 N R이 들어갈 거죠. 얘는 그래서 N팩토리알 나누기 N-R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N팩토리알을 N-R팩토리알 한번 나눈 거. 걔가 여기까지가 순열인데 걔를 한 번 더 R팩토리알로 나눠준 거. 얘가 바로 조합이 된다. 복잡해 이럴 텐데. 자, 실제로 좀 몇 개를 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OP4라고 하는 거, 순열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얘는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5, 4, 3, 2, 1, 5 빼기 4, 1로 나눠버리면 5, 4, 3,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열은 뭐냐면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 들어가는 게 몇 개? 4개. 5, 4, 3, 2. 예를 들어서 7P2다라고 하면 얘는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게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 되시죠, 지금? 그런데 얘가 만약에 5C4라면 얘는 뭐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왜? 순열을 그대로 일단 가야 되니까. 5, 4, 3, 2까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R명이 줄 섰잖아요. 니들 줄 쓴 거 다 없애버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나누기 4팩토리알 4, 3, 2, 1 삭삭삭삭삭삭 어차피 얘는 필요 없으니까 결국 5C4는 5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7P는 7 곱하기 6 7에 42가 되지만 얘는 7C1을 해주면 일단 먼저 순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7 곱하기 6 7부터 시작해서 작아지는 거를 2개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놈으로 팩토리알 2, 1 나눠버리면 얘는 7, 3, 21 요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자, 11 컨비네이션 3은 뭐냐? 1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몇 개? 3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돼? 순열이 된 거죠. 11, 19 여기까지 쓰고 이러면 순열이에요. 현재까지는 11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니들 순서대로 앉아. 이게 바로 11 P3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합이잖아요. 야, 니들 왜 자리까지 바꿔서 앉았어? 다시 원상복귀해. 니들 3명 원상복귀해. 그러니까 뭐로 나눠준다? 3, 2, 1로 나눠준다. 하나만 더.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만 더. 17 컨비네이션 5를 보면 얘는 뭐다? 17부터 시작해서 5개를 쓰세요. 17, 16, 15, 14, 13을 쓰시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눈다? 5, 4, 3, 2, 1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사실은 이거예요. 얘는 사실은 17 팩토리알을 17 마이너스 5 팩토리알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5팩토리알 이거죠. 근데 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조합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뭐 껌딱지입니다. 껌딱지. 선생님 좀 이렇게 큰 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응?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뭐냐면 자 4C 6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 5, 2, 10 외우시고 6, 2, 20 얘 외우시고 아유 그죠? 6, 2, 20, 6, 2, 20, 6, 2, 20, 6, 2, 20 맞아요? 6, 20 맞나요? 6, 20 맞아요? 6, 3, 20 아니에요? 6, 3, 20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 그죠? 여기 5, 6 컴비네이션 3입니다. 그죠? 6, 3, 20 이렇게 됩니다. 6, 3, 20 왜냐면 저는 6, 5, 4를 3, 2로 나눠준 거니까 얘는 5, 4에서 20 나오죠. 여기는 6C2가 아니고 6, 3입니다. 6, 3, 2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5, 20, 6, 3, 2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C3, 7, 3, 35 이렇게 외우세요. 7C3, 7, 3, 35 요렇게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매우 잘 나오거든요. 4C 뭐 6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암산되는 거니까. 하지만 5, 20 이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5, 20, 6, 3, 20 7, 3, 35 딱 암기를 해 놓으시면 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n 컴비네이션 0은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명 중에서 뭘 뽑아? 0명을 뽑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배우는 그냥 뽑는 경우 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방 안에 n명이 있어. 여기 한 10명이 있어. 야, 니들 10명 있니? 네. 니들 중에서 한 명도 뽑지 않을 거야. 네? 그런 경우 수. 걔들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한 가지다. 또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거. 야, 니들 n명 있니? 니들 다 나와. 다 나오는 경우 수 있죠. 방 텅텅 비었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거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 n 컴비네이션 r이라고 한 건 n 컴비네이션 n-r과 같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방 안에 5명이 있어. 집중. 방 안에 5명 있어. 5명. 그 5명 중에서 제가 2명을 뽑아서 데리고 나갈 거야. 왜?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쵸? 그러면 그 경우 수가 얼마냐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죠. 그쵸? 얘는 5 곱하기 4 맞아요? 나누기 2 곱하기 1이에요. 5부터 시작해서 2칸 가고 얘는 2팩토리알 분자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 10가지. OC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1, 2, 3, 4, 5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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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총 10가지잖아. 그냥 뽑기만 한 거니까. 그 10가지가 있는데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나 잘 들으세요. 5명 중에서 안 데리고 갈 3명을 뽑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다시. 이 방 안에 5명이 있는데 여러분 방 안에 책상 옆에 5명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2명을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 5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수 이거 몇 가지일까 계산하지 마시고 차라리 야 5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아서 걔네들 안 사줄 거야. 이거랑 뭐가 틀려요? 이해되시죠 지금? 5명에서 2명 뽑고 데리고 나가는 거랑 5명에서 3명을 뽑아서 걔네들 안 데려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예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랑 n명 중에서 n 빼기 r명. 그러니까 여긴 전체가 10명이면 10명에서 2명 뽑는 거랑 10명 중에서 10명 빼기 2명, 8명은 뽑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응?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잘 보세요. 5C2는 누구랑 같냐면 5C3과 같은 거예요. 7C4는 누구랑 같아요? 7C3과 같은 거예요. 왜? 5명에서 2명 뽑는 거랑 5명에서 3명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7명에서 4명 뽑는 거랑 7명에서 3명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순열은 그런 성질이 없어요.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랑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왜? 5P4라고 하는 건 5, 4, 3, 2를 의미하는 거고. 그쵸? 우변은 뭐예요? 5P1이라고 하는 건 얘는 5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어떻게 같아? 5명에서 1명을 그냥 뽑아갖고 순서대로 안 치는 거고. 이건 5명에서 4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안 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지만 조합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5C4나 5C1이나 똑같다. 왜? 5명에서 4명을 뽑아가는 거나 그냥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 5명에서 1명, 걔를 뽑았다는 건 나머지 4명을 데려간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요 부분 교재에서 있겠지만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항상 n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n 컴비네이션 4와 n 컴비네이션 7이 같다. 이렇게 되면 이 n은 얼마냐면
당연히 11입니다. 왜? n명 중에서 4명 뽑은 거랑 n명 중에서 7명 뽑은 거랑 같다는 얘기는 전체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 합이 누구랑 같아야 돼? n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n은 얼마? 11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는 r과 n-r 얘 두 개를 더해보세요. r 더하기 n-r 더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결국 뭐가 나와요? n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랑 4랑 1이랑 더하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조합의 성질이다.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조합 정도 해줘야지, 아, 내가 좀 경우의 수 좀 했구나. 응? 경우의 수 좀 했구나. 순열 조합, 이게 다 경우의 수예요. 전부 다. 순열 조합. 그렇죠? 조합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중복 순열, 뭐 중복 순열 했구나. 중복 조합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뭐 분할 분배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확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확률은 뭐랑 똑같다? 경우의 수랑 완전히 똑같다. 왜? 전체 사건의 경우 수분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뭐 고배 법칙으로 처리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아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NPR과 NCR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PR, 순열은 뭐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다. 그럼 조합은 뭐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다. 원래 정의는 그렇지만 사실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놈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더. 조합은 뭐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줄 서. 니들 자리 바꿨어? 시킨 다음에 다시 니들 다시 나눠줄게 줄 쓴 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바로 조합이다.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열심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문제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자, 등식 NC3은 2 곱하기 NC2 더하기 5 곱하기 NC1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자, 문제 써볼게요. NC3은 2 곱하기 NC2 더하기 5 곱하기 NC1. 자, 얘를 만족시켜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아,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이 NC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놈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뜻이에요. 즉, 좌변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여기까지 써주면 얘가 뭐예요? 순열이죠. 순열. 이건 NP3이에요. 제가 쓴 거는. 근데 조합은 뭐다? 반드시 걔네들 그 3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 해줘야 되니까 분모에 3, 2, 1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NC는 누구야? 얘도 똑같죠. N명씩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줄게 해주고 그 둘을 다시 원상복귀 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된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5 곱하기 NC는 뭐야? 얘는 N팩토리알. N팩토리알 알죠? N부터 시작해서 한 개니까 그냥 N이에요. NC는 그리고 뭐예요? 원래 N이잖아요. 왜? N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니까. 야, 니들 5명 있어. 그 중에서 한 명 갖고 와. 한 명, 그 경우수 뭐예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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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가지? 5가지. N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수 N가지. 그죠? 굳이 쓰자면 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아, 이거 몇 차 방정식입니까? 잘 보세요. 좌변은 3차. 우변은 2차 더하기 1차. 아, 얘는 3차 방정식이에요. 너 3차 방정식 풀어라! 이 문제입니다. 아우! I can solve this problem. 자, I can not이 아니고 I can. 딱 보니까 n이 있네요, 공통으로. 아, 이게 보여야 될 텐데. 끝났어. 자, 좌변, 우변, 중변에다가 다 6을 곱해버리면 좌변은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가 될 거고 6 곱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없어져서 어차피 6이 곱해질 거니까 얘는 6n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여기는 6, 5, 30 이렇게 되겠다. 아, 끌고 오자. 끌고 오면 얘는 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9n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24가 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n제곱 마이너스 9n 나오고 다시 얘가 얼마 된다고? 얘가 플러스 24인데 얘가 일로 넘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요.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1과 2가 되겠죠. 두 개 곱해준 마이너스 22 더해주면 마구. 따라서 n은 얼마다? n은 11 또는 n은 얼마다? n은 마이너스 2다. 근데 얘는 뭐예요? 자연수죠. 자연수. 따라서 n은 얼마다? 1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아유, 어제 제가 너무 멘붕이 와서 여러분들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문제 어제 그 해설강의래. 그 문제 그 강의 올린 게 보면은 뭐 20분 뭐 10몇 분 막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좀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강의를 한 6번 정도 찍으니까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저도. 왜냐면 강의만 찍는 게 아니까 수업도 해야 돼서 거기까지 막 촉박하게 몰려와서 정말 성급하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라서
뭐 댓글 누가 달았더라고요. 그죠? 선생님, 잘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성급하게 찍은 거예요. 빨리 찍느라고. 자, 어쨌든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으아! 자, 필수 예제 2번. 자, 다 끝났어. 2번까지 풀고 지금 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자, 집중. 자, 길이가 4, 6, 8, 10, 12. 이가 되는 끈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끈이라고 해야 되나? 막대기로 해야 되겠죠? 막대. 끈은 뭐 굽어질 수 있으니까 막대. 자,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막대를 뽑을 때 막대로 바꿀게요. 자, 뽑혀진 3개의 막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4cm짜리 막대가 하나 있고, 6cm짜리 막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8cm짜리 막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cm짜리 막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12cm짜리 막대가 하나가 있어요. 총 몇 개? 5개가 있어요. 이 막대 중에서 내가 임의로 3개의 끈을 뽑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뭐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4 뽑고 6 뽑고 8 뽑는 거나 4 뽑고 8 뽑고 6 뽑는 거나 이거 다 똑같은 거죠. 결국 뽑기만 할 거니까. 이건 그러니까 순열이다, 조합이다. 조합이다. 일단 뽑아놓자 이거죠. 일단 뽑으세요. 5명 중에서 3명을 일단 뽑아봅시다. 그래? 그럼 5명 중에서 3명을 뽑자. 그럼 얘는 5C2랑 같잖아요. 5C3. 5명에서 3명 뽑는 건 5C2랑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얼마다? 10이다 이거죠. 전체 경우수 10이네요 이거죠. 선생님 근데 보기에 10이 없네요. 후후트.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5명에서 2명 뽑는 거. 10인데 왜 보기에 10이 없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여기 보기에다 10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낚였을 수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 얘는 뭘 만드는 거야?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세박이에서도 제가 삼각형 말씀드렸지만 삼각형의 성질이 뭐냐면 임의의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같아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걔네들을 찾아줘라 이겁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찾아요? 직접.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교육청에서 모의고사에서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뭐다? 카운팅하는 능력을 네가 갖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해봅니다. 뭐냐? 벌써 나오네. 4, 6, 10. 그죠? 내가 4cm짜리 하나 뽑고 얘 하나 뽑고 그 다음에 6cm짜리 하나 뽑고 그 다음 10cm 하나 뽑아버리면 4랑 6 그리고 10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 두 개 더해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cm짜리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4cm짜리 있어. 6cm짜리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어떻게 삼각형이 돼? 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나가 안 됩니다. 4, 6, 10이 안 되면 당연히 4, 6, 12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4, 6, 12도 안 됩니다. 선생님 또 있나요? 또 있네. 누구? 4, 8, 12도 안 되네. 4, 8, 12도 이 두 개가 더해지면 10이니까. 또 있나요? 6, 8. 이제 더 작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이 세 개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얘랑 간 거. 얘랑 선택하고 얘랑 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뭐 얘 간 거. 이번에 6, 8 딱 봤는데 더하면 14네. 14? 나머지 두 배보다 더 크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삼각형이 돼서 답은 몇 가지다? 7가지.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물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풀으셔서 교감을 좀, 필을 좀 찾기를 바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조합을 들어갔는데 이 조합은 다음 강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 이후에 있는 게 뭐 분할도 있고 뭐 분배도 있고 뭐 중복조합도 있는데 걔네들도 또 본격적으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남수학연구소의 조신샘 곰선생이었습니다. 안녕!